반찬은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님. 와. 오늘은 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예, 스님 오늘 일단 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뭔 저희가 얘기? 정말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진짜? 네. 진짜 오랜만 맞아. 스님. 아이고 반가워라. 아이고 반가워라. 이게 무슨 뭐 옛날 그 만담 고춘자 장손팔 만담도 아니고. 아니 정말 우리 오랜만에 서로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맞아. 네, 서로 엇나가는 바람에 오랜만에 뵙잖아요. 그게 바쁜 게 아니고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하는 거 아니 저는 계속 양보했는데 스님이 안 맞으셨잖아요. 어쨌거나 스님 뵈어서 너무 반갑고요. 자 스님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절집의 군기문화. 와 그런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절에 자유롭고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인들의 그룹이 스님인데 그런 나쁜 게 있다고요? 스님은 혹시 없으셨나요? 행자 생활하실 때? 우리는 그런 강원 거 생활할 때? 우리 그런 거 기억하지 못해요. 눈빛이 파르르 떨리시는데요.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스님 이제 우리가 절집의 군기문화 보통 큰 절에는 저마다의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마다의 법도가 있고 저마다 규율이 있는데 글쎄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예전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또 교련이란 게 있어서 아이들한테 군대 제식시키듯이 스님 때 교련이 있었어요? 저희는 교과서로만 배웠습니다. 교련을. 아, 그래요? 교과서로만. 저는 교련 네. 그런 과목을 몰라요. 아 진짜요? 왜 모를까요? 우리 그런 세대 아니라니까. 스님, 어떻게 입마념이 이제 거짓말이 드셨어요? 스님 6.25 세대 아니에요? 6.25 세대? 하여튼 우리는 문민 네. 세대, 문민 정부. 90년생 자연 스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집에도 그런 좀 군기 문화가 들어왔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25년 전쯤에 해인사 행자셀에서 이제 큰 절에서 행자 생활을 했는데 되게 군기가 셌어요. 엄청 군기가 셌고 그때 또 옆에 해인강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인사 승가대학교 해인강원도 법도가 그 걸을 때마다 전기가 찌릿찌릿 날 정도로 저 비웃었잖아요. 법도가 엄청나게 엄격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제 우리 절집도 바뀌긴 했지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도반듣기를 하는 얘기가 스님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일찍 출가하셔서 90년생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르시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도반듣기를 하는 얘기가 행자 생활 또 강원 생활 가장 뻑세게 했던 그 마지막 세대 걸터 앉은 마지막 세대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님. 거의 마치 싶어요. 예. 지금은 행자 자체도 없고 또 귀하고 이러니까 뭘 그 행자실 안에서 거의 혼자나 둘이서 쓰는 정도라서 크게 충돌 날 게 없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행자들이 되게 많았죠. 저희 막 큰 방이 막 20-30명씩 있었어요. 행자가 20-30명. 행자가? 네, 행자가요. 그때 뭔 일이 있었어요? IMF 터지고 나서요. 그렇게 예. 돼요? 저희 때는 저는 통도사에서 행자를 했거든요. 한 8명? 그 정도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쓸데없이 김치를 뭐 자로 재서 자르거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행자가 한 명 있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출가했는데 간다고 하면서 그 가는 며칠 동안 행자하다가 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군대 생활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가면서 또
내가 짱 박아놓은 걸 또 훔쳐갔어요. 뭘 짱박아 놨는데요? 이게 조금 비더라고요. 나중에 뭐가 비었어요? 차비가 부족했는가 봐. 그래서 지갑에 털어갔어요. 내 거를 또 하필 딴 사람 것도 있는데 굳이 내 거를 이게 뭔가 싶을 스님 정도로. 지갑이 되게 럭셔리해 보였나 봐요. 이게 참 그때나 지금이나 있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스님.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스님은 그래서 이제 약간 우스개로 농담투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없어 보이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는 약간 제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 디자인 혁명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통해서 불교를 세련되게 하고 그다음에 자부심을 주고 그다음에 현대 포교에 있어서 그게 천병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건 완전 반대신 것 같아요. 저는 20대까지 양말을 꿰매서 입었어요. 양말을 꿰매서. 왜냐하면 또 진짜요, 저렇게 스님? 이게 진짜인데? 작전하죠, 작전. 글쎄 저는 출가기 전에 그 선방 수자 스님들이 누더기 입고 정진하시고 그 누비가 떨어지면 그 승복을 이렇게 이제 실로 꿰어서 그 더덕더덕 그 천이 이렇게 괴어진 그 승복을 입고 다 만행 가고 선방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옆에 막 새 양말이 있는데도 제가 막 이렇게 양말을 이렇게 정구에 넣어가지고 취미 생활이었구만. 양말이 앤틱 이런 거 좋아하네. 그런데 이제 너무 저희 집이 솔직히 풍요로워져서 새 양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새 양말들이 쌓이는데 다 떨어진 양말 꿰어서 입는 것도 뭐하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예불 할 때 발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양말 꿰어서 더덕더덕해진 양말을 신고 있으면 신도들이 제가 양말이 없어서 저렇게 사나보다 싶어가지고 양말이고 옷이고 막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해인사는 그런 게 좀 많이 잘 됐는가 보네요. 아니, 통도사는 그게 어떤 그런 비품이 뭐가 들어왔었냐면, 백중 때 이렇게 태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영가 거. 근데 그 영가 거를 다 안 태우고 일부가 행자실로 들어와요. 비누, 빤스, 칫솔. 그래서 입으면 네. 엉덩이에 누구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어. 그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영가. 그래서 이걸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그 영가분은 큰 복을 얻겠네요. 그리고 그때는 또 흰색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이가. 그래서 우리가 행자교육 받으러 갔을 때 그게 빨기 귀찮다고 그거를 갖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버리겠다. 작전을 세우고 갔었는데 그때 그걸 이렇게 단체로 목욕 끝나고 입으니까 사람들이 다 좀 너무 같은 행자인데도 되게 이상하게 보는 저것들 뭐야 이런 느낌. 보여? 엉덩이에 무슨 영가 수건도 무슨 누구 49제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는 아예 영가 이름이 매직으로 쓰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나름. 제가 해인사 행자실에 갔는데요. 그때 원주시자라고 있잖아요. 원주 스님 밑에서 비서 역할 하시는 그런 행자님이 그때는 행자님들이 많았으니까 소임 각자 맡고 있는 업무들이 있었는데요. 원주 시자님이 그 이력서에 바깥에서 좀 괜찮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어디 직장 생활 좀 잘한 그 이력서에 똘똘한 행자가 있으면 딱 차출해가지고 원주 시자, 뭐 별자 시자 이렇게 좀 업무를 맡았었어요. 근데 저한테 하시던 얘기가 갈 때 가더라도 행자복을 좀 벗어놓고 가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밤마다 도망갈 때 행자복을 입고 도망가니까 행자복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가더라도 행자복을 놓고 가자. 근데 그 왜 도망가냐 했더니 저희가 해인사 행자실에 들어오면 머리 깎이지 않고 처음 3일 동안은 벽만 보고 앉혀요. 그냥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예불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앉아 있어요. 그때 이제 마음을 좀 살펴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정말 출가의 마음이 있냐. 그때 많은 숫자가 나가더라고요.
앉아 있으면서 여러 생각이 났는지, 그리고 3일 동안 벽 보고 면벽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3일이 지나면 3,000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3,000배를 끝나면 딱 이렇게 행자들 딱 이렇게 양쪽에 앉아서 원주 스님이 들어오셔서 다 이렇게 삭발을 해주실 때, 그때 행자들이 다 함께 합창을 하는 거예요.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이래서 합창을 하는데, 야, 그때 막 눈물 흘리는 행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3,000배를 하고 나서 머리 깎고 행자 생활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간다. 나가려면 10,000배를 하고 나가야 된다. 10,000배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0,000배 해야 나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야방도주하는 행자님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저도 행자 생활을 부끄러운데 딱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했는데 제가 갔는데 그 위에 고참 행자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고 왔지, 알고 왔지, 이러는 거예요. 아, 날짜 맞춰서 예. 왔다고요? 저 뭘 알고 왔다는 거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저 모릅니다 했는데, 저희가 딱 가장 최소한의 행자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제가 애누리 없이 딱 6개월 딱 맞추고 행자 생활 마치고 계를 받았는데, 고참 행자님들이 알고 왔지, 알고 왔지 이러는 거예요. 저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 스님이 알고 날짜 딱 정해서 보내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그렇게 예. 하지 말고 스님, 예. 불연이 있어서 우연히 그렇게 했는데 딱 예. 맞춘 걸로. 예. 그게 앞으로는 그렇게 써요. 스님은 계획이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행자 생활 6개월 동안 하는데 행자들이 많았잖아요. 자고 일어나 보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도망가시더라고요. 도망갔던 피어는 좀 죄송하고, 인연이 안 맞았는지 밤에 이렇게 몰래 나가시더라고요. 스님이 싫은 거였었어요. 제가 스님 옆자리만 빚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거 비밀 아닌 비밀인데, 제가 행자 생활 끝낼 때 다들 놀랬대요. 저는 끝까지 못할 줄 알았대요. 고문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개받았다, 이제 행자 생활 마쳤다 했을 때, 저 아시는 분들이 조금 못 버틸 줄 알았는데 버텼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그 정도 들었어요. 인원이면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행자끼리도? 뭐 워낙 군기가, 저희 행자 그 군기가 너무 세가지고 저는 어려서 그랬는지 감히 뭐 상행자한테 대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착했죠. 아, 그러게. 예. 우리 이제 스님은 어떠셨어요? 난 6개월이다 이러면서 버틴 거야, 지금. 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스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행자 그렇게 사실은 뭐 그렇게 힘든지 잘 몰랐었어요. 그래요? 하니까 다들 잘해주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 이제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는, 조를 108배를 하는데 그게 예불 시작하고 끝날 때 108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맨바닥에, 나뭇바닥에다가 그것도 더럽게 빨리 해가지고 한 번 딱 했는데 물집이 잡힌 거예요. 방석 없는 상황에서 하니까 그게 너무 빨라서 그래요. 천천히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진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물집이 잡혔는데 그 다음에 거기를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물집이 터지고, 그런데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 속에서도 인간이 적응하면서 낫는구나, 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행자복에 이렇게 떡같이 잡혀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 머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또 하도 그래가지고, 그 통도사는 또 하필 그 승복 비슷한 걸 입고 오는 보살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를 못 들게 하니까 누가 스님인지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합장 인사를 승복만 보면 그냥 내려가고 올라올 때 보면 이게 또 낚였네. 할머니시구나. 이런 그런 일들도 있었고, 뭐 그런데 재밌었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스님은 또 불교 문화의 대가시지 않습니까? 왜 또 갑자기 여쭤보려고. 왠지 불안해. 아니에요. 진짜 순수하게 여쭤보려고요. 원래 우리 절집이
법도와 규율이 엄격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가 행자 생활할 때 느꼈던 이거 너무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구타를 당한 적은 없었지만 사실 상당히 폭력적인 분위기도 있었고요. 이게 원래 절집이 그러질 않았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의 어떤 그런 군부의 어떤 정신, 사무라이 정신 같은 그런 안 좋은 분위기가 절집에도 좀 스며들고 또 우리가 6.25 전쟁 이후로 군부 독재 이후로 좀 척박한 세월을 지내면서 절집에도 그런 안 좋은 군기 문화가 생긴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스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고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본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뭔가를 영향을 줘서 한국 불교를 바꿨다기보다도 그냥 남성 집단 사회다 보니까 그리고 적은 공간 안에 많은 숫자가 지금으로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절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숙식이 해결되는 정도 구조 장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많은 데서는 그냥 잠을 잘 수도 없고 칼잠까지 자는 상황이니까 서로 충돌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연세 드셔서 출가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다 젊어서 출가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들이 뭐 감정적으로 생기겠죠. 그리고 그게 약간 반복되는 구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저는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거의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얘기로 어디서 그랬다 카드라만 있었지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있겠나라는 정도?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자유로워진 거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죠. 많이 편안해졌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주 평화로워졌다. 진짜? 예, 진짜요. 진짜요. 그렇게까지 평화로울까? 아니, 스님 중요한 게요. 갈구고 싶어도 행자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찰의 주지 스님들께서 엄명을 내리시기를요. 행자가 얼마나 귀한 시절인데 행자가 보물 같은 이 시대에 행자님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성향 자체가 그렇게 각박하지 않고 그리고 다 자기가 바빠요. 지금 현대는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누구를 뭘 어떻게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보는 시절도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가 본사에서 교무가 행자 교육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행자들을 만나고 월정산의 행자가 거의 안 끊치고 계속 있는 절이에요. 그게 출가학교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를 진짜 많이 만났는데 그런 현상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억압적이라든지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느끼기로는 군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간 사람이 편했다고 말은 해도 앞에 간 사람이 더 힘들었고 뒤에 오는 사람이 뭐 불합리하다라고 해도 뒤에 오는 사람이 더 편한 거는 같아요.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절집 분위기도 사회 분위기를 따르는 느낌이 들어요. 뭐 70, 80 시대 때 학교 다니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90년대 학교를 다녔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교사 폭력이 굉장했어요. 예, 그래서 90년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선생님들이 막 손찌검하고 막 그냥 애들 막 쥐업해도 집에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하면 뭐 90년대에 그랬다고요? 예, 저희 땐 그랬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고 80년대에 다닌 거 아니에요? 90년대 때도 예. 나이 속였지. 점점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다가 이제 2000년 넘어가면서 특히 제가 본 내용에 보면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교사들의 학생들 때리는 걸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뭐 이러면서 또 많이 변화가 되었고 요새는 오히려 한때는 교사들이 갑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교사들이 을이 되는 바람에 막 뭐 그런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사 분들께서도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폭력이 난무했을 때 그 시점에도 절집이 굉장히 빡빡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절집 군기가 셌었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학교에서도 폭력이 많이 사라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펼쳐지면서 절집도 행자님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절집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진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성숙해 가면서 나는 그렇게 당했지만 내가 위치에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학교도 진짜 그런 부분이 있고 대학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촌지문화나 이런 것도 저희가 활동할 때쯤 돼서는 그거를 저희가 거의 척결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추세에 따라서 이제 김영란법 같은 것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혼자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몇 분만 딱 계시면 한 두어 명만 딱 이렇게 지지해버리면 그게 금방 사실은 무너져요. 왜냐하면 불합리성에서 근거에서 내려오던 어떤 권위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학교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역전 현상도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 합판이 상판한테 대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거 있어. 뭔가 좀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야, 그런 내가 거 당할 뻔했다. 야,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꼰대가 돼가는지 약간 이런 걸 경험했어요. 한참 후배 스님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우리 때 안 그랬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 왜 이러지? 근데 그걸 지적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적을 못하고 이렇게 운기조식을 해야지. 속으로 염불 했어요. 관세음보살 속으로 염불 했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꼰대가 돼가나 하고 한번 웃었지만 정말 우리 때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 벌써 많이 바뀌었어요. 예, 동감하시죠?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근데 스님 또 행자 생활할 때 그 어떤 군기도 있지만 사실 행자 생활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강원에 들어갈 때 그때 한참 출가자가 많을 때는 각각의 본사의 강원으로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강원에서 1, 2, 3, 4학년 이제 우리가 치문반, 사집반, 그 다음에 이제 사교반, 대교반 그래서 1, 2, 3, 4학년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강원에 가서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도 군기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강원을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강원 나온 도반 스님이나 선후배 스님들 보면 와 진짜 징하게 고생한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1학년이 가장 힘들고 2학년 때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고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좀 편안하게 지내는 그리고 보면 완전 군대 문화입니다. 2등병, 1병 때 좀 힘들고 3병 때 조금 편안해지고 병장 때 이제 망고 강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들이 다 무너지고 학교에 다 잡히게 된 거예요. 지금 체제가. 그래서 학교는 사실 그런 식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강원은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 같은 측면이 있고 물론 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필연성이 있는 거고 학교는 수업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서 지팔지은들이기 때문에 통제가 그렇게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묶어놔도 그냥 다 학교 가서 갔다가 나중에 오는 거라서 서로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게, 그러니까 저는 강원 문화를 긍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500년 정도가 된 굉장히 유서 깊은 문화고, 근데 그거를 소수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약간 부정적이 돼서 지금같이 이렇게 몰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실하게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학교 쪽으로 확 쏠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강원이 지금은 뭐 존폐 위기까지 지금 가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바꿔서 문화교육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데, 노동 가치로 사람을 대하는 거는 칸트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네, 항상 있어 보여요, 스님.
되게 흐뭇해하세요 지금. 그런데 사찰이 사실은 자꾸 스님들이나 교육생들을 수단으로 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지금 그 군대에도 그 병사들 월급 올려주듯이 어느 정도 이상의 대우는 사찰들이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출가하시는 분도 적을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는데요. 이제 해인사 강원에 우리 스님들께서 학인 스님이라고 하죠. 강원의 학인 스님들이 엄청나게 큰 그 노란색 그 금속으로 된 그런 이제 밥통에 이제 바로 공양할 때 밥 뜨는 그 밥통에 모래를 쌓아놓고요. 모래. 그걸 주걱으로 이렇게 항상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걱으로. 너무 유치하다. 그러니까 처음엔 근데 항상 그 주걱으로 퍼는 연습을 했어요. 주걱으로. 그러니까 착착착. 그래서 아니 공부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모래를 자꾸 푸실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게 우리가 바루 공양할 때 이제 어시바루, 밥바루에다가 공양을 떠드리잖아요. 딱 삼각형 마늘 모양으로 촥 이렇게 뜨는 걸 연습하던 거였어요. 그런 거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이 나중에 이제 삼각김밥도 만들고 대박을 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셔. 예, 그거 좀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좋게 봐요. 모래 푸는 거. 근데 이제 지금 어른들 중에서 지금 사실 강원 문화가 이제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폐 위기가 이를 정도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출가자가 없으니까 강원에 들어갈 학인이 없는 거예요. 학인이 없는데 또 이제 상당히 또 많은 출가자가 또 이제 동국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교로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때 강원 문화가 좀 그립다라고 하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빡빡한 생활이었지만 옷 하나하나 접는 거, 그리고 밥 하나하나 뜨는 거, 그리고 좌복 하나, 방석이나 좌복 하나 옮기는 거 하나하나를 대중생활, 수십 명의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윗반, 선배 스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해주면서 그게 은은하게 그 승가에서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을 은은하게 몸으로 체득을 했는데 이제 그런 문화가 다 끊어지고 있다. 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어른 스님 이야기도 들은 적이 그 있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좋으면 지금도 그렇게 사시라고. 아니 어른 그거는 스님이신데. 향수에 향수. 예. 향수일 뿐이지 사실은 적응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밑에는 사실 의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의무들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위계 받고 와서 우리가 교육제도로만 보면 4년 정도 교육을 받고 5년 차에서 비우계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10년 차에서 뭐 상급을 받고 20년에서 2급 받고 그 다음에 25년에서 1급 받고 그 다음에 종사 대종사로 올라가는 지금은 그런 법계가 돼 있는데 이런 법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격 조건들을 좀 더 잘 넣어놓으면 문화적인 부분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보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연차를 차면 거의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돼 있어서 변별력은 적고 위층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역 피라미드 꼴이 만들어져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있어요. 근데 사실 능력제가 사라지면 능력제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면 출가 범납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상명하복적 구조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능력제는 능력제대로 인정을 하고 범납은 범납대로 인정하는 이중 구조 트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화상과 아사리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사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교육원에 교육 아사리 그래서 스님들을 교육시키는 선생이라는 개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가 잘 나갈 때는 승과라는 걸로 유지가 됐었고 그래서 승과를 보면 사실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험 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군대로 얘기하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냥 일반 병으로 들어가서 이병부터 들어가서 부사관까지, 그러니까 상사까지 가시는 분이 있고, 하나는 육사나 뭐 이런 쪽으로 나와서 소위부터 인간해서 장교로 올라가시는 분이 있고, 근데 이 체계가 지금은 단일 체계가 되면서 불교의 오히려 활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출가를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환경이 열악해요.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이돌 지원자들이 도대체 몇천 명이 되는지 모를 정도거든요. 1년에 새롭게 데뷔하는 아이돌만 60그룹이 나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잊혀져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쉽게 말해서 연습생이라고 하는 게 돈도 안 되고 진짜 일반 직장인 갖고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과도한 연습을 해요. 그거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 내 행복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출가를 안 하는 거지 환경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자실을 조금 더 잘해주느냐, 행자에게 얼마를 더 지원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기존에 계시던 스님들이 잘 살아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나도 저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들이 있어야지 강제적 억압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능력제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승직이라는 게 있어요. 승직. 그래서 지위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법계제도라고 하는 거고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도 이런 법계제도는 9단계로 있었어요. 그런 지위체계나 계통체계들도 존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군기문화나 이러한 그냥 단순 차등문화하고 능력제하고 두 가지가 병행하면서 사실은 시너지를 효과를 줘요. 근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면서 전체가 붕괴되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올라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저도 행자실에 이렇게 행자 교육들을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남아야 될 사람들이 가고 가야 될 사람이 남아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있는 사람이 상태 안 좋은 사람이 상태 좋은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문화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빨리 사실은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훨씬 더 크고 열려 있는 데 비해서 불교가 현실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절집의 군기 문화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거의 많이 사라졌고 저는 예전에 워낙 행자실에서 뻑세게 지냈고요. 잘 지내진 못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런 어떤 군기가 센 그런 불교 문화의 흐름 속에서 삼위 생활을 하고 구족계를 받고 해서 그냥 그게 제가 본 게 그게 다니까요. 당연하다. 무조건 출가자는 처음에 고생 좀 해보고 자존심도 다 쏟아놓고 눈물도 좀 흘려보고 이렇게 센 군기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착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군기 문화는 그냥 없어져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유런에 있을 때 행자님들을 교육하는 스비사를 했었는데요. 나이가 어린 행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이 어린 행자가 놀랍게도 티베트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 어떻게?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는 건데요. 어렸을 때 티베트 불교에 심취한 부모님 때문에 어렸을 때 티베트 불교 사원에서 자랐대요. 몇 년 동안.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애가 어렸을 때 티베트 사원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생긴 것도 티베트 사람처럼 생겼어요. 한국인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국 불교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한국 불교가 너무 빡빡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어떤데 했더니 자유로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우리 한국 불교가 좀 너무 빡빡한 편인가 했는데 실제로 티베트 불교 뭐 남인도 다람살라나 티베트 불교 유학 갔다 오신 스님들이나 그리고 또 미얀마에서 태국에서 또 수행 생활하면서 그쪽 남방불교에서 몇 년 동안 유학하고 오신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딱 자기 할 일 하고 자기 공부하고 굉장히 조금 분위기가 좀 부드러운 분위기래요. 그리고 또 법도와 규율이 엄격하다는 대만불교 총림에 가도 지켜야 될 것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이렇게까지 한국 불교처럼 막 윗사람이 아랫사람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억누르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누구 윗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크게 억압적인 걸 거의 안 당했어요. 당할 것 같지 않아서 안 했나? 키가 크고 눈썹이 시커매서 안 건드렸나 봐요. 그랬나? 근데 쓰는 이게 있어요. 저도 이제 유런에서 스비스 하면서 행자님들 많이 상담하고 했잖아요. 아까 스님께서 남아야 될 사람들이 나가고 뭐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가야 될 사람들이 나갔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절집에 좀 강한 분위기 때문에 실망해서 나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6개월만 하고 저도 크게 강압적으로 억눌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들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절집의 군기 문화는 사실 사라져도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창의적으로 능력을 더 발휘시키고 스님이 금방 아주 좋은 말씀,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을 했는데 스님들이 저렇게 멋지고 자유롭게 사는구나. 저렇게 수행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멋진 분들이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도 출가의 마음을 내잖아요. 근데 스님들 멋진 줄 알고 절에 들어왔더니 이게 무슨 제2의 군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들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이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아직도 그 부분이 좀 남아있기는 해요. 사실. 그래도 많이 없어지지 않나요? 네, 많이 없어진 것도 맞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육 쪽에 있으니까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요. 그래서 강원도 알고 유런도 알고 다 교육자로서 다녀보거든요. 그러면 많이 바뀐 것도 맞는데 불필요한 이렇게 뭐랄까 관습 이런 것도 아직이 남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목적이 약간 불분명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줘도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딱히 다른 사람이 뭐 한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게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게 대승불교에서는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나의 이익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 내가 속한 집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 원칙만 지키면 나도 편안하고 내가 속한 집단도 발전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편한 걸 편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자기의 목적과 그 다음에 불교의 출가 이유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들이 조금 더 녹아 있으면 불교는 앞으로도 더 발전할 가능성 여지가 저는 실제로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스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사찰의 군기 문화, 딱 이제 몇 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불교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출가한 부처님을 본받는 종교고 그 자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도 없고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불교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좀 더 모든 구성원들이 집중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나눴던 절집의 군기 문화는 오래전, 20여 년 전 얘기들이고 요새는 굉장히 자유롭고 절집에 이제 사람을 대하는 행자님들이나 스님들을 대하는 모습이 많이 편안해졌다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 아 진짜입니다. 아 우리 때 비하면 완전 노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속이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스님 그래서 오늘 또 스님과 좋은 이야기 나눴고요.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스님께서 더 열심히 교육 불사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또한 축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스님. 나만 열심히 하라고요? 저도 지쳤어요. 스님. 제 체력이 딸려가지고. 하여튼 스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왜 반찬은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 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